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투더 동네 시간 추적자 서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보온에 있는 3년 산성에 왔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간 동행자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오늘도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상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2주 만에 또 만나네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제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청주의 대표 산성인 상단산성 그리고 부모산성을 둘러봤잖아요. 네. 오늘은 보온에 있는 3년 산성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3년 산성이 어떤 산성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3년 산성은 우리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한 3천여 개의 성곽이 있는데 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성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네. 성곽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네. 단연 1위로 뽑는 것이 3년 산성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축조된 거고요. 네. 또 역사적인 기록에도 또 많이 남아있고 볼거리도 풍부하고 또 이야기도 풍부한 네. 그런 사적지가 되겠습니다. 야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언제 이 산성이 만들어졌는지 좀 기록에 남아 있을까요? 물론이죠. 삼국사기에 보면 자비 마립간 13년, 그래서 서기로는 네. 470년이에요. 470년에 축조가 됐는데 왜 3년 산성이라고 하느냐면 네. 축조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삼국사기에 아주 뚜렷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축조연대가 정확한 산성은 네. 우리나라 역사상 이거밖에 없어요. 야.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로부터 16년 후인 소지마립간 8년에 서기로는 486년이 되겠어요. 네. 지금 선산, 경상북도 선산 지역에 그때는 일선군이라고 했는데 일선군 장정 3,000명을 동원해서 이 3년 산성하고 요 인근에 있는 옥천 청성면에 있는 굴산성 요것을 이렇게 개축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아주 처음 축조한 연대 그리고 개축한 연대 이것이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성곽이 되겠어. 오, 굉장히 오늘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그동안 산성을 두 군데 갔잖아요. 네. 비슷한 모습일지 다른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교수님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죠. 네, 가시죠. 예. 기다려라 3년 산성. 교수님 저희가 열심히 걸어서 지금 성 앞에서 도착했는데 웅장하고 약간 성이 규모가 크니까 좀 압도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보수한 부분인데 네. 바로 앞에 서문이고 네. 사실 저쪽으로 돌면 남쪽이나 이 동쪽으로 돌면 네. 이거보다도 사실 훨씬 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높이 웅장한 그런 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야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 조금 좀 재밌는 게 얇은 돌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예, 이제 이건 보수한 부분인데 네. 원래는 전파람 계통, 네. 그러니까 구들장 이렇게. 있죠. 네네. 구들장 같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가로 쌓고 세로 쌓고 해가지고 네. 보통은 다른 성은 겉에만 돌로 쌓고 그 안에는 잡석을 그냥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성벽 전체를 이 두께가 한 10m 가까이 되거든요. 네. 하부는 10m가 더 돼요. 저 위에가 이제 한 10m, 9m 정도 되는데 밑에는 훨씬 더 넓죠. 네. 이거를 처음 기초부터 전부 다 하나씩 쌓아 올린 겁니다. 야. 그래서 다른 성은 이제 그냥 잡석을 갖다 집어넣은 거 하고 이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린 거 하고 공력이 다르죠. 이야, 그리고 진짜. 그래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야 어쩐지 뭔가 좀 땅땅해 보이고 굉장히 견고해 보여요, 교수님. 네. 자 그럼 저희 한번 또 가볼까요, 여기를? 여기가 이제 서문지죠. 80년도에 여기 보문에 큰 물난리가 났었어요. 네네. 물난리가 났을 때 여기 토사가 휩쓸려 나가면서 이게 노출이 됐어요. 문지가.
아, 그리고- 문지가. 그렇죠. 이게 이제 서문지. 옛날 네. 문지가 발굴에 의한 게 아니라 홍수에 의해서 이게 노출이 돼서 나중에 이제 발굴을 했죠. 그래서 이게 문 구조가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학석이라든가 또 문지돌이 홈, 그리고 여기 보면 가운데 그 수레가 다니면서 이렇게 달린 부분이 있어요. 네, 파여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가. 많이 파여 있죠. 네. 이게 달아 있죠. 네. 그러니까 수레도 상당히 넓은 수레가 이렇게 다녔던 그런 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네. 이 문의 그 문이 홈이 이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국에서 유일한 구조입니다. 오. 보통 성문은 안쪽으로 이렇게 열게 돼 있죠. 네, 맞아요. 이거는 바깥으로 열어요. 바깥으로. 근데 성문이 바깥으로 연다는 거는 바깥에서 공격하기 이제 공성부라고 해가지고 큰 통나무 같은 거로다 계속 성문을 치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닫히기 때문에 아무리 쳐도 잘 빗장이 부러질 리가 없고, 없는. 그 다음에 적군이 왔을 때 문을 빨리 열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이 어떤 완전히 수비를 위한 성이라기보다는 네. 공격을 위한, 어떻게 보면 공격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성문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약간 치고 빠지는 성문 구조인데, 그러면 성문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총 몇 개가 이게 있을까요? 이제 성벽 둘레가 한 1.7km 되는데 1.7km 구간에 성문이 4개가 있어요. 근데 네. 원래 그 자비왕 때 처음 만든 거는 3개. 서문하고 저쪽에 이제 남문, 그리고 동문.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문이 또 하나 있는데, 북문은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성벽이 무너지니까 그걸 보수할 때 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든 거기 때문에 본래 성문은 3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성문이 이 4개의 성문 가운데 정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정문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현문식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부부산성에서 봤죠. 네네, 맞아요. 일정 높이까지 사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제 수레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평문식 성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 또 이렇게 딱 들어왔으니까 한 바퀴 또 둘러볼까요? 그렇죠. 가시죠, 교수님. 예. 아, 교수님, 여기 저희가 올라오니까 와, 시내가 저쪽에 한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야, 정말 너무 멋진데요? 신라가 쌓았다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신라가 쌓은 성이고 이쪽은 이제 백제 쪽이에요. 백제 백제 쪽이에요? 쪽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맞은편에는 이제 옥천 쪽으로는 백제 성곽들이 곳곳에 있죠. 그리고 저쪽에 맞은편 보이는 네. 저 산에도 네. 백제 때 성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서로 공방전을 벌였다는 뭐 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이 성이 한 번도 뭐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뭐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했는데 진짠가요? 한 번도 뭐 그 함락된 적은 없고 다만 이제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반란군이 점령한 적은 있었어요. 네네. 반란군이 점령한 적은 있었는데 관군이 들어와서 이제 그 반란군이 섬멸이 된 적은 있었고, 네.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도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이제 후백제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네. 이 일대는 다 후백제 지역이에요. 이제 견원이 여기 상주 가은 출신이다 보니까 이 일대는 다 후백제 땅이었는데 왕건이 공격했다가 이걸 함락하지 못하고 청주 쪽으로 다시 물러간 그런 기록도 있고, 그래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그런 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요인은 네. 성벽이 완벽하게 축소된 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문 주변에 보면 저쪽에 곡성이 보이죠. 치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네네. 치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둥글게 돼 있다고 해서 곡성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곡성이 성문마다 양쪽으로 2개씩 배치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방어력을 뭐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성벽 자체가
또 워낙 높고 견고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점을 하나 가져요. 본 읍내에서 봤을 때 네. 성안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성이 예, 너무 예. 훤히 성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물론 그 읍내가 내려다 보이지만 네. 읍내에서 봤을 때도 성안이 들여다 보여요. 어? 그래서 이게 아주 특이한 구조인데 네. 신라는 이게 그 백제를 향해서 이제 최전방 기지를 삼은 거지만 여기가 전투지로서 삼은 게 아니고 이 백제 쪽 고구려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도부를 여기 확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백제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둔 거죠. 문을 열어둬서 여기서 백제 쪽으로 계속 진출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야, 그게 또 하나의 그럼 전략이네요. 일부러 전력이고 보여주고. 어떤 네. 의지이고 네. 보통 이제 그 소백산맥이 큰 자연의 경계인데 네. 그걸 넘어왔거든요. 네. 넘어와서 오히려 그 백제 쪽을 향해서 성문을 그쪽으로 두고서 나중에 차지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이 충북의 대표적인 성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네. 삼년산성, 충주에 있는 충주산성, 충산성. 그리고 단양에 가면 온달산성이라고 있어요. 아, 이 세 개의 성, 그리고 이제 다 올라가면 영월에 이제 왕검성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가 소백산맥을 넘어와서 신라가 쌓은 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구조, 축조 기법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북진의 의지를 나타낸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또 남문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성벽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성벽은 우리나라 성은 대부분 특징이 내탁 일협축이라고 해서 안쪽은 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벽만 쌓고 뒤채음을 하고 그다음에 안은 그냥 흙으로 다 이렇게 메꾸게 되는데 이건 뒤채음한 게 아니라 전체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 그리고 이것도 깊숙이 빡가지고 처음부터 기초 부분부터 이렇게 쌓아 올리고 다시 흙을 덮었다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성 아니니까. 그래서 저 성벽 그 바깥은 네. 아주 깎아지는 낭떠러지가 되겠고 여기는 대략 한 5, 6m 네. 높은 데는 7m 정도 이 정도 성벽을 갖추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야, 그럼 교수님, 이 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네. 돌을 모으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돌 갖고 왔을까요? 그건 뭐 뚜렷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인근에 저쪽 해인이라든가 여기에 전파람이 많이 나요. 전파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먼데지만 여기서부터 한 10km 이상 떨어졌지만 이 인근에서 이 전파람을 다 모아서 가져다가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난공불락 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높고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나 문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위험하니까 막아놨는데 네. 서문은 이제 평문식에 그냥 수레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네. 구조인데 여기는 인문 밖이 완전히 낭떨어집니다. 아쉽게도 이제 지금 볼 수는 없어요. 네. 위험해서 막아놨는데 네. 보면 이 성문 밑으로도 성벽이 한참 높습니다. 이게 현문식이죠.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올라가야 이렇게 되는.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전투 예적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사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니까. 네. 이것이 현문 구조입니다. 이야, 역시 저희 선조들의 또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전망대 올라왔는데 네네. 아까 저 밑에서 얘기했던 이 성이 이제 내협축이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그 내협축성 여기에 바로 보이죠. 네. 많은 부분이 지금 무너졌지만 근래에도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또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았었는데 근래에 네. 오히려 자꾸 무너지고 있어서 예전 같으면은 이 성벽을 타고 이렇게 다니게 했는데 네. 위험하니까 또 성벽도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밑으로 길을 돌려놨는데 여기도 내협축 성벽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고 네. 이쪽에서도 보이죠. 오, 여기도 보이네요. 네, 저쪽에 이렇게 바깥에서 쌓아 올리고 안에서 쌓아 올린 내협축 성벽이 그대로 보입니다. 일부는 보수했지만 네. 많은 부분은 원형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쪽 까만 부분 네. 그런 거는 원래대로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원래대로. 와, 여기가 진짜 가파라서 그런지 적군이 올려다가 하더라도 겁내서 도망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야, 그렇죠.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아마 이 전망대도 네. 이 바깥 성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훈군에서 이렇게 이제 데크를 설치해서 전망대 만들어 가지고 이 성벽을 내려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아마 배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야,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여기 전망도 좋지만 이렇게 성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남아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아, 그럼 교수님, 네, 저희는 또 동문 쪽으로 계속 갑시다. 가볼까요? 이제 저희는 또. 오, 교수님,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구가 보입니다. 저기. 보이죠? 네. 여기가 이제 동문 옆에 수구인데 네. 본래는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만큼. 그래서 발굴해 보니까 저 바깥에 수구는 보이는데 안쪽은 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파 보니까 이 안에서도 그대로 수구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원형대로. 네. 교수님, 잠깐만요. 궁금한 게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예. 뭐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마 여기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오각형으로 돼 있어서 맨 위에는 다른 성돌보다 더 긴 돌을 올려놔가지고 네네.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밑에 바닥도 층층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상당히 경사가 좀 심하게 이렇게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물구멍이 그냥 거의 수평 비슷하게 간 게 아니라 네. 상당히 경사지게 물이 쭉쭉 빠지도록 이렇게 한 거죠. 진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야, 우리 선조들의 또 한 번의 지혜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시죠. 네. 와, 교수님. 네, 잘 남아있죠. 여기. 네. 근데 여기는 좀 저는 신기한 게 성벽 밑에 또 이렇게 성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요 성벽은 네. 기초 보축 성벽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것도 이 덧대에서 쌓은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것도 쌓아 올린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네. 여기가 계곡이잖아. 그 집안이 내려앉을 수 있죠. 네.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밑에서부터 지금 안 보이는 땅속 깊숙이서부터 이것도 쌓아 올리고 네. 그 위에 다시 성벽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내려앉는 것을 네. 충분히 예상을 하고 밑에서부터 네. 아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그래서 이게 고구려 성벽에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북한 학자들은 이걸 굽돌이라고 하는데 우리 네. 남한에서는 기단 보축 또는 뭐 기초 보축 성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양식이 신라에서 네.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기초 부분을 축조를 한 거죠. 야,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아니 교수님 이렇게 내려와서 탁 바라보니까 웅장하고 아찔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멋있네요. 예, 문도 또 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올 때는 네. 상당히 높은 부분까지 올라와서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현무식 구조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구 밑에도 돌이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요. 네. 요만큼이 한 10cm, 한 15cm 정도가. 네네. 그러니까 물이 성벽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성벽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나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도록 이렇게까지 배려를 했어요. 이야, 우리 선조들이 하나라도 허투루 한 게 없네요.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여기가 지금 저 북문인데 여기 네. 저 북벽이죠. 그러니까 네. 뒤에 성벽 보이고 바로 밑에 네. 보은사라고 하는 절이 음. 여기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 이 보은사라는 절은 3년 산성이 생길 때 같이 생긴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902년. 1902년이니까 이제 뭐 120년 조금 네. 더 됐죠. 이때 새로 생긴 절이죠. 그러니까 뭐 오래된 절은 아니고 이 터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성 안에서 네. 가장 그 아늑하고 정남향으로 네. 햇빛을 지금도 햇빛이 이렇게 잘 받고 있는데 따스워요. 네, 햇빛을 잘 받고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헌 기록이라든가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왕이 머무르는 행궁이 여기에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 통일의 주역이 누구죠? 김춘추, 네. 김유신, 네. 천남 매부지간이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김춘추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태종 무열왕이 돼요. 태종 무열왕이 됐을 때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켜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이제 그 휘하에 품일 장군, 흠춘, 그다음에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이 김범민인데 네. 김범민도 김유신을 따라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옥천 그리고 금산을 통해서 탄현을 넘어 가지고 백제의 마지막 전투지 네. 황산벌 전투 황산벌 전투에 예. 서 개백 장군이 이끄는 이제 500 결사대가 5,000명 결사대가 이제 다 몰살하고 신라가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백제의 이제 의자왕이 네. 태종 무열왕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을 이제 사비성에서 항복을 받고 태종 무열왕이 온 데가 이 삼년산성이에요. 아. 삼년산성에 와서 3개월 동안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거죠. 이 절에서요? 그때는 절이 아니고 절이 절이 아니었으니까 있기 전이니까 절이 이제 전. 행궁이 있었겠죠. 행궁이 있었을 때. 행궁에서 여기서 네. 머물렀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여기서 3개월 머무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야, 이 절이 생기기 이전에 그 역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진짠데 교수님이 여기가 터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희 온 김에 좋은 기운도 받아갈 겸 한 바퀴 한번 둘러볼까요? 그렇죠. 예. 교수님, 그러면 저희는 이 3년 산성을 다 돌아본 건가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네. 다시 이제 서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까 이제 들어올 때도 봤지만 그 이제 연못이 있어요. 아미지라는. 맞아요. 그 연못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옆에 바위에 글씨가 새겨진 게 있어요. 어허. 아미지, 네. 뭐 유삼, 옥필 뭐 이렇게 글씨가 새겨진 게 있는데 그거 둘러보면서 이제 뭐 오늘 답사를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교수님, 한번 가시죠. 예.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내려왔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연못이랑 여기 바위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여기 이제 바위에 먼저 설명할까요? 네네. 아미지라고 쓰여 있어요. 아미지. 그러게요. 예, 아미가 뭐예요? 아미. 아미. 미인의 눈썹. 미인의 눈썹을 금이씨 네. 눈썹이 이제 네. 아미예요. 아미. 그래요? 이 아미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반달처럼 생겼죠. 이 눈썹이. 네. 그래서 미인의 눈썹처럼 생긴 연못이다 해서 아미지. 아. 라고 하고 저 위에 이제 유삼, 옥필, 네. 또 글씨가 저 위에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전해지는 말로는 신라 때 명필 네. 김생의 글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글씨체로 봐서는 신라의 글씨체는 아니에요. 그 후에 누군가가
아마 새긴 것 같고 음. 이 연못 이름은 어쨌든 아미지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 연못이 왜 필요하겠어요? 연못이 아무래도 여기 뭐 수많은 우리 선조들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항상 우물이 있듯 연못이 있듯 성 안에. 지난번에 성 갔을 때도 다 성 안에 연못이 있고 맞아요. 또 우물이 있고 다 있잖아요. 네. 필수적으로 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또 하나 목적은 이 뭐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네. 여기가 계곡이에요. 그럼 큰 비가 오면 물이 다 어디로 모이겠어요? 여기로 어디로 모일 모이겠죠.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여기에 연못이 없다면 저 성벽이 물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제방이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제방이. 네. 그럼 성벽이 약해지죠. 그쵸. 그래서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연못을 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성 안에 들어온 예적이 성벽으로 이제 한번 저지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연못으로 또 한 번 또 저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성 안에 있는 물이 이 성벽에 그대로 부딪히지 않도록 물이 여기에 모이도록 그리고 여기서 일단 모인 물은 수구를 통해서 이 밑에 수구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수구를 통해서 저 성 밖으로 빠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슬기롭게 이게 신라 군사들이 네.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네. 성벽도 쌓고 연못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말 머리가 정말 보통이 아니네요. 그 당시에. 네. 오늘 이 3년 산성을 돌아보면서 이곳이 정말 철옹성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곳곳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또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삼국을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저 드넓은 만주벌판이 다 우리 땅이 아니겠는가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라는 가정은 없어요.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결과만 있지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어쨌든 삼국을 통일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신라가 어떻게 그 삼국을 통일했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은 3년 산성을 가봐라. 보은 3년상을 가보면 네. 신라가 어떻게 통일했는지 그 의지와 여러 가지 어떤 그 국력과 또 여러 토목 기술과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산성은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신라의 또 국력과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3년 산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오늘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바로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즐거우셨습니까?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교수님하고는 또 언젠가 분명히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백투 동네 힘차게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